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원의 방정식이죠. 원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이제 이 원의 방정식 파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어떤 평면 좌표 혹은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도형의 방정식을 이루는 세 가지 소단원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원의 방정식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점이 어렵냐면, 원이라는 그 도형의 어떤 성질들을 여러분이 잘 쓰셔야 되는데, 원이라는 건 어쨌거나 어떤 도형으로서 가진 성질들이 있죠. 그죠? 우리가 뭐 중학교 3학년 3-2 때 배우는 무슨 뭐 원주각과 관련된 얘기라든지 아니면 원과 비례라든지 무슨 닮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성질들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 단원 역시 여러분이 이제 도형의 성질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이거를 수식으로만 계산을 하려고 하면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도형 문제가 나오면 어쨌거나 무조건 우리는 그려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원이라는 도형은 정의가 되기를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정의가 되죠. 하나는 너의 중심, 또 다른 하나는 너의 반지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중심과 반지름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를 중심과 반지름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그래서 첫 번째가 중심과 반지름을 주는 경우에 우리가 식을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썼었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차리기가 좋은 형태. 이제 표준형과 이제 대비되는 게 뭐였냐면 어떤 방정식의 일반형이었어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은 어떤 형태였냐면 이런 형태예요. ax, by 플러스 c. 차이 나는 점은 뭐냐면 얘는 너를 다 전개해서 한쪽으로 다 몰아놓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너의 장점은 연립하기가 용이합니다. 어떤 형태에 대해서 연립하기가 용이하냐면 세 점이 주어진 경우에 대해서. 주어진 경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원을 결정한다는 것은 어떤 요소들이 있으면 되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중심과 반지름을 주거나 아니면 뭐 세 점을 주거나 아니면 세 직선을 줄 때도 있어요. 세 점 대신에 세 직선. 요 세 직선이 만나는 그 교점들을 다 지나가도록 하는 그러한 원.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있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 점이 결정이 나겠죠. 어쨌거나 직선이 세 개가 있으면 그들이 평행하거나 아니면 한 점에서 다 만나지 않는 이상은 세 점에서 만날 것이고, 그 세 점이 정해지면 걔를 일반적으로는 이제 일반형 식에다가 대입해서 세 개를 연립을 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거고, 근데 이거를 세 점이 주어진 경우에 무조건적으로 여기다가 대입하지 않고 우리가 한 가지 관찰을 먼저 했으면 좋겠어. 어떤 관찰을 하냐면, 혹시 직각이 아닌가를 꼭 확인을 합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가 어느 문제냐면 여기 1번을 보시면 뭐 1번의 괄호 1번, 괄호 2번 이런 것들은 워낙에 간단하죠. 그죠? 또 중심을 주고 점을 주면 우리가 저 중심을 줬기 때문에 표준형에다가 대입을 해서 식을 뭐 이렇게 쓰겠죠. 너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식에다가 1,6을 대입을 하는 거죠. x에다 1을 대입하고 y에다가 6을 대입해서 우리가 반지름을 구했을 거예요. 그럼 반지름이라는 건 어차피 양수니까 r제곱이라고 나온다고 한들 어차피 우리는 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을 것이고, 두 번째는 저렇게 지름의 양 끝점을 준 경우에는 사실상 뭘 준 거랑 똑같아?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준 거랑 똑같죠. 너의 중심은 둘의 중점이었을 것이고 중점은 금방 나오죠. 더해서 2로 나누면 2, 마이너스 1인가요?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되겠죠.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얘가 6 가고 4 가니까 사실은 3 가고 2 가는 건가? 제곱해서 더해보면 13이 되죠. 루트 13.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가 방금 설명한 요 일반형에다가 대입하는 형태인 건데, 봐봐. 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대입을 해서 푸는 게 맞아. 얘는 주어진 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에다가 주어진 세점 4, 1, 6, 마3, 그 다음에 마3, 0, 요 세 점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ABC에 대한 세 문자로 정리를 하고 연립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지만 밑에 4번을 주목하세요. 4번을 잘 보시면 점이 이렇게 나와 있죠. 0, 0, 그 다음에 너가 1, 마3, 그 다음에 10, 0. 그럼 잘 봐봐. 둘을 연결한 이들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죠. 그죠? 너랑 너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한번 관찰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3이 나왔어. 근데 얘는 어때? 얘는 플러스 9 가는 동안에 플러스 3 같죠? 즉 너의 기울기는 3분의 1이에요. 그럼 이 둘의 관계는 무관하지가 않죠.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금방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점, 이 점, 이 점을 이루는 요 1,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나머지 두 점은 서로 직각이란 얘기죠. 이렇게. 이거를 직교좌표를 명확하게 그릴 필요는 딱히 없죠. 왜? 얘가 직각이란 얘기는 너 세 점을 지나가는 요 원은 분명히 어떤 원이 되냐면 너를 중심으로, 중점으로 하는 원이 되겠죠. 그죠? 즉 어느 점이야? 둘의 중점인 5,0이죠. 그리고 너의 선분 길이는 5짜리죠. 아, 그러니까 너는 반지름이 5이고 중심이 5,0인 어떤 원의 방정식의 형태가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식의 형태를 저기다가 바로 대입해서 연립하는 것보다 조금 시간 절약을 할 수가 있어요. 뭐만 하면 그들의 기울기를 한 번 정도씩만 관찰해보면, 이거 기울기 관찰해보시면 얘는 그 형태가 안 나와요. 얘는 2 가는 동안에 마이너스 4 됐으니까 마이너스 2죠? 얘는 얼마? 마이너스 9 가는 동안에 플러스 3 됐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인가? 요렇게는 너가 7 가는 동안에 1 커졌죠? 마이너스 7분의 1이죠. 그럼 이런 것들은 서로 수직관계가 아니라는 게 보이죠. 두 점을 연결한 그런 기울기들을 관찰을 해봤더니 저와 같다는 거야. 수업 교재를 가져가야지. 됐죠? 요게 이제 기본적인 원의 결정. 그 다음에 이거에다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어떤 형태가 있었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사실은 직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고, 그게 첫 번째 원을 C1이라고 하고 두 번째 원을 C2라고 한다면 하나의 원의 일반형 식에다가 K배를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요거 기억나죠? 아마 이거 식 본 적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A1 X B1 Y 플러스 C1 더하기 K배 일반형 X제곱 Y제곱 A2X B2Y C2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서 풀어냈죠. 우리가 원을 물어보는 경우에는 항상 한 점을 줍니다. 플러스 한 점을 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예를 들어 뭐라고 할까? X1, Y1 이런 거를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시면 누가 결정이 되냐면 K값이 결정이 나요. K값이 결정이 나면 여기다가 다시 K를 대입한 그 식이, 이 전체 식이 이제 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었어요. 맞죠? 그 다음에 직선의 형태는 언제였냐면 우리가 요 K자리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너에서 너를 뺀 식이 나오죠. 그럼 두 식을 서로 뺐는데 1차식이 남죠. 그 1차식이 바로 뭐가 됐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공통현의 방정식은 우리가 자주 쓰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달라. 이게 기본적인 어떤 원의 결정과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우리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지난 시간에 이제 내분점, 외분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실 등장하는 어떤 원이 있습니다. 얘도 역시 원이 결정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지난 시간에 사실은 자세하게 설명을 안 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설명을 좀 할게요. 로니우스의 원. 너의 결론은 굉장히 심플해. 어떤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을 때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 아니지 요거를 PA 대 PB가 M 대 N이 되는 점 P의 자취가 바로 뭐였냐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었어요. 얘는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A, B가 이렇게 있으면 예컨대 뭐 3대1이야. 그럼 너가 3대1 너가 이렇게 3대1 3대1 해서 이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으로 하는 이와 같은 원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거는 표현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아, 이런 선분 B로 정의된 어떤 표현이 나오면 그 자취가 나오면 너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구나를 이제 경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바탕으로 출제되는 문제가 예를 들면 2번 같은 거 2번 같은 거 잠깐 보시면 자 좌표 평면 위에 두 원 6,0 그 다음에 0,3에 대해서 AP 대 BP가 1대 2가 되는 어떤 점 P가 있대요. 그랬을 때 너를 꼭지점으로 하는 A, B, P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달래. 그럼 어떤 상태가 될 것 같냐면 그림을 이제 아주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사실은 없지만 우리가 그리기 쉬우니까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어떻게 생겼냐 6이 있고 이쪽이 3이 있죠. 너가 6, 0 너가 3, 0,3 이렇게 직선이 있어요. 너가 A, 너가 B 자 1대2로 B를 줬으니까 이쪽에서는 1대2 내분점 이 정도가 있겠죠? 1대2면 얼마야? 너도 역시 1대2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4가 되나요? 이쪽이 2가 되면 여기는 4,1이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1대2가 돼야 되잖아. 그럼 이쪽이 1이네? 이쪽에 있죠? 이쪽에 한 요 정도에 있어요. 너가 그러면 이만큼 또 간 거니까 12,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만큼 너를 지름으로 하는 이렇게 생긴 원이 나옵니다. 문제에서 요구한 건 뭐였냐면 요 점, 그 다음에 요 원 위에 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원의 넓이에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보는 거였는데 그럼 이 두 점은 일정하죠? 이 두 점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밑변이 고정이에요. 밑변이 고정되어 있다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정하는 것은 당연히 너의 높이가 되겠죠. 높이는 언제가 최대가 되겠어? 너와 평행한 보조선을 그려서 이와 같이 접하는 순간이 최대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이때가 최대가 된다. 그래서 맨날 요 선분의 길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너의 이제 반지름이 나오죠. 반지름은 얼마예요? 4,1부터 12, 마이너스 3까지니까 4로 약분하면 2대1 대 루트 5인가? 4 루트 5네. 너부터 너까지가 8, 너부터 너까지가 4인데 약분하시면 1대2죠. 즉 1대2 대 루트 5가 나와요. 너의 반지름의 길이가. 그럼 이제 4 루트 5가 나오고 그럼 너의 넓이는 이만큼 곱하기 너의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되죠. 요 선분의 길이는 얼마가 나오냐면 너가 3이고 너가 6이니까 3 루트 5가 나와요. 그래서 넓이 최대값은 니 2분의 1 그러면 6 곱하기 5 나오나? 30 나오나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아폴로니우스의 원의 형태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아셔야 돼요. 내분점, 외분점으로 정의가 된다. 됐죠? 그 다음에 독특한 원 중에서 어떤 원도 있냐면 우리가 축에 접하는 원이 있어요. 축에 접하는 원. 축에 접하는 원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데 축에 접하는 원.
이 축에 접하는 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림이 이제 대충 이렇게 나오죠. 보통 XY축 모두에 접하는 이런 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접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런 모든 원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이 축에 접하는 원들은 항상 너의 중심으로부터 각각 X축, Y축까지의 거리가 같았단 말이지. 이런 선분의 길이들이 같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너네의 특징은 분명히 뭐였냐면, 이들의 중심이 항상 어디 위에 있냐면 이와 같은 두 직선 위에 있었죠, 그죠? 그래서 y는 x, y는 마이너스 x 위에, 너 위에 너의 중심이 존재하고, 그러면서 그 점의 좌표에 절대값이 반지름에 해당하죠. 그래서 식이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x 플러스 a의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a의 제곱은 r제곱이 나오거나, 부호가 서로 반대로 나왔죠. 이렇게 a제곱인데 이렇게 이 두 가지면 다 결정이 돼요. 어차피 a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 두 개를 말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두 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의 식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요 축에 접하는 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더라. 됐죠? 그래서 3번 같은 걸 한번 봅시다. 축에 접하는 원에 대한 얘기 3번. 얘들아 정신 차려. 자, 보세요. 월요일 아침이라 또 힘들죠. 아침부터. 현지야 정신 차려. 자, 보세요. 3번. 중심이 원 너 위에 있고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모든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대. 그때 m 더하기 루트 n을 구해달래요. 그럼 얘는 어떤 상태인 거냐면, 중심이 일단은 이 원 위에 있어야 되죠. 그럼 이것도 역시 먼저 이 원을 그려봅시다.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1, 마이너스 2, 그리고 반지름은 루트 17짜리야. 그러면 XY축은 어디로 지나가야 되냐면 한 요 정도? 한 요 정도 느낌으로 지나가야 돼요. 이렇게. 여기가 1, 마이너스 2고 반지름이 지금 루트 17이라는 얘기는 너의 선분의 길이보다는 반지름이 더 길죠. 그러니까 이 원점에 해당하는 요소가 이 원의 내부에 있다는 것을 빠르게 찾아주셔야 되고, 기울기 플러스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을 갖다 그어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실제로는 우리가 요 네 원의 반지름의 길이 합을 물어보고 있는데, 그럼 너랑 너 이렇게 네 개의 교점이 바로 누구냐면, 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XY축에 접하는 이렇게 생긴 원들의 중심이에요. 그죠?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 거죠. 너랑 이쪽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죠.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온다. 그럼 이제 사실은 주어진 식을 연립만 하면 돼요. 뭐랑 연립하시면 되냐면, 첫 번째, 얘의 교점을 찾으려면 y는 x잖아. 즉 y는 x를 대입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대신에 x를 넣으면 x 더하기 2의 제곱, 너는 17. 자, 여기서 x에 대한 두분이 나오겠죠. 요거를 인수분해를 하려고 해보면 인수분해가 되거든. 얘 같은 경우엔 2랑 마이너스 3이 나와요. 그럼 2와 마이너스 3이 각각 의미하는 건 뭐냐면, 실제로 x 좌표를 구한 거잖아. x 좌표와 너의 반지름의 관계는 분명히 뭐였냐면, 이만큼의 선분의 길이가 3인 거고 이만큼의 선분의 길이가 2인 거죠. 그러면 실제로는 이 식에서 두 분의 차이가 바로 누가 나오냐면 R1 더하기 R2가 나와요. 너가 R1이 되고 너가 R2가 되겠죠. 어디 갔어?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 여기부터 여기까지랑 이만큼이랑 이만큼, 이렇게 두 개, 너가 뭐 R3, 너가 R4가 나온다면 얘는 어디다 대입하시면 되냐면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x를 대입하겠죠. 이렇게. 여전히 너를 전개를 해서 두근의 차이를 관찰을 해보시면 그만큼이 요만큼의 합이 되겠죠. 마지막에 우리가 반지름의 합을 구하고 싶었으니까 역시 x 두근의 차이가 이번에는 R3 더하기 R4가 된다. 그래서 두근의 차이 공식 2차식에서 여러분이 할 줄 아실 테니 그거를 갖다 넣어주시면 되겠다. 됐지? 얘들아, 자, 보자. 오늘 계절에서 자는 건가요? 아니면 쉬어서 자는 건가요? 아니면 뭘까요? 그냥 졸려서 자는 건가요? 자, 원의 방정식이 난이도가 도형 중에서는 그래도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 축에 접하는 원에 대한 이야기 했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거냐면 기본적으로 이 원이라는 도형은 우리가 문제를 이제 풀어 나갈 때 있어서 어떤 선분의 길이라든지 보통 이제 현 같은 거 길이라든지 아니면 접선의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이렇게 생긴 이런 선분의 길이를 구할 때 우리가 원이 아닌 도형이었다면 당연히 이 점과 이 점을 이용을 해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쓸 수가 있었을 거야. 그지? 근데 우리는 분명히 원에 한해서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잘 쓰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뭘 쓰냐면 이렇게 수의 바를 내려서 너가 너를 수직 2등분한다 라는 방식으로 사실은 무엇을 이용하냐면 너의 중심으로부터 너까지의 거리를 이용하죠. 얘를 이용을 해요. 마지막에는 당연히 너의 반지름을 이용을 해서 피타고라스 공식을 사용을 하죠. 그죠? 이게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 밖에서 그은 접선의 길이가 있어.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접선이 있다고 합시다. 접선의 길이도 마찬가지야. 접선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만큼이 반지름이자 너의 요선분의 길이를 역시 직접 너까지를 이렇게 우리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인 평면 위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관찰하는 것과 어떤 원 위의 점에 대한 녀석과 또 다른 점을 가지고 거리를 관찰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원 위에 있다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려면 무조건 상황을 어디에 대한 이야기로 끌고 가야 되냐면 중심에 대한 이야기로 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중심에 대한 이야기로 자꾸 바꿔주시면 이번에는 이만큼의 선분의 길이가 D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전히 직각이죠. 지금 이런 것들의 표현이 보이나요? 우리가 현이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도 현은 분명히 어떤 선분인데 우리가 평면좌표에서는 분명히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썼을 거라고. 혹은 여기도 이 원 밖에서 여기다 접선을 그었으면 이 점이 교점이 나온다면 분명히 이 선분의 길이를 우리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통해서 구할 수는 있었을 거야. 하지만 원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풀어내는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그만 자. 정신 차려. 항상 뭘 이용한다? 반지름과 너의 중심까지의 거리 이렇게 두 가지 요소를 이용을 한다고. 여기서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을 하고 여기서는 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을 이용을 해서 접선의 길이를 구한다는 거죠. 항상.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어나간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접선의 상황의 해결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원의 중심부터 요 접선, 직선까지의 거리가 원의 반지름과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풀어내죠. 판별식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거의 항상 요 거리 공식을 사용을 합니다. 물론 2차식의 형태이기 때문에 직선을 2차식에다 대입해 놓고 그거에 대한 판별식이 0이다로 풀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푸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주로 요걸 바탕으로 풀어내고 그래서 접선과 관련된 문제 같은 것들이 이쪽에 좀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요 뭐 이렇게 생긴 원에 대해서 일반적인 접선 말고 요 x축 혹은 y축 위에서 그은 접선 이런 상황들 되게 많이 나와요. 자, 우리가 얘는 어떤 상황이 있냐면 원의 중심과 같은 x좌표 혹은 y좌표를 가지는 점에서 그은 접선의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또 독특하게 그냥 일반적인 요 공식을 가지고 잘 풀어내지 않고 거의 뭘로 풀어내냐면 닮음을 이용해요. 닮음을 이용하는 게 이쪽에서는 아주 유리해요. 무슨 얘기냐? 이쪽에서 접선을 그으면 예컨대 너가 반지름 1짜리 원이야. 너가 0,0이고 반지름 1이야. 여기가 예컨대 5,0이야. 여기서 그은 접선의 y좌편 같은 걸 구해달래. 아니면 뭐 접선의 무슨 뭐 길이 같은 것도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접선의 기울기 같은 걸 구하셔도 되고. 접선의 기울기 한번 볼까요? 너의 접선의 기울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이렇게 너의 중심과 접점을 연결했을 때 직각이 나올 것이고, 너에서 내린 수의 발은 분명히 요 삼각형 입장에서 많이 봤던 삼각형이죠. 직각 삼각형에서 다시 내린 수선의 발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세 개의 삼각형, 요 작은 거, 그 다음 중간 거, 그 다음에 전체 큰 삼각형, 이 셋이 다 닮았었어요. 이 닮은 삼각형을 이용을 하시면 요 기울기를 굉장히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왜? 이만큼이 5지, 너가 1이지, 그럼 얘는 얼마야? 얘는 루트 24니까 2루트 6이에요. 맞아요? 근데 잘 생각해봐. 어차피 내가 기울기를 본다는 거는 사실은 뭘 보는 거냐면 너분의 너를 보는 거야. 맞죠? 근데 너분의 너를 보는 거는 정확히 누구랑 똑같냐면 너분의 너를 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2루트 6분의 1이죠. 즉 이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내가 원의 중심까지 무슨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그래서 m 놓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고 반지름까지씩 써가지고 2차식 m에 관한 2차식을 풀어내는 거는 너무나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형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닮음을 활용한다는 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주 많이 써요. 이거는 수원수2 계속해서 원의 어떤 외부에서 그은 접선의 상황 중에서 아주 독특한 우리가 원의 중심과 동일한 XY 좌표 위에서 그은 접선에 대한 이야기. 이쪽에서 그어도 마찬가지죠. 이쪽에서도 그어볼까? 이쪽에서 그어볼게. 자, 이렇게 그었다고 쳐. 너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4,0이래 이번에는. 그랬을 때 나는 너의 X 절편을 구하고 싶대. 이 문제를 가장 어리석게 풀어내는 방법이 너도 역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예를 들어 y는 m, 너가 x 빼기 4 놓고 너 0,0까지 거리가 반지름 1과 같다. 그럼 m값 나오고 m값 나오면 너에다 대입해서 x절편은 네가 0이 된 순간이니까 이 양식하고 m분의 4 답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렇게 풀어내는 것도 역시 시간 낭비라는 거야. 잘 봐. 너의 반지름이 1이야. 그럼 여기가 1이지. 근데 여전히 너 직각이지. 너도 직각이지. 그럼 이번엔 요 직각 삼각형에 대해서 여전히 너랑 다 닮았죠. 그러면 너가 1이고 너가 마이너스 4니까 사실은 길이는 4인 거잖아. 그럼 요만큼이 4, 너가 1, 너는 루트 15가 나와요. 맞아? 그럼 b가 나왔죠. 1대 루트 15지. 걔가 누구랑 똑같아? 1대 루트 15지. 나는 x절편 구하고 싶다면 요 선분의 길이만 구하고 싶은 거잖아 사실은. 네가 근데 4니까 너는 얼마야? 루트 15분의 4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물론 x절편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런 식으로 답을 내겠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원에서는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 우리가 그때마다 주로 닮음을 활용한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해 주세요. 됐죠? 그래서 요 접선과 관련해서는 조금 독특한 요소가 뭐 몇 가지가 있는데, 뭐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원 밖의 점 x1, y1에서 원점을 지나는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원 요 두 점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너를 극선이라고 불렀죠. 얘는 교육과정 바뀌긴 하지만 극선을 이용해서 풀어내는 문제들이 종종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극선의 방정식 정도는 외워둡시다. 너는 이렇게 생겼어요. x1 x, y1 y는 r제곱. 정확히 뭐랑 똑같이 생겼냐면 요 원 위에 임의의 점 x1 y1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모양이랑 극선은 완벽하게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넘어가서 이제 원 하나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만 하고 원과 다음에 직선의 관계 그리고 원과 원의 관계 정도까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문제 조금 풀고 수업을 마칠게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원과 직선의 관계. 원과 직선의 관계는 통상 우리가 뭘 이용했냐면 방금 전에 이제 썼던 중심까지의 거리, 맞죠? 직선부터 중심까지 그 거리 공식을 썼을 때 이 거리를 내가 d라고 부른다면 너가 반지름 r보다 큰지 작은지 아니면 같은지. 문제풀이의 핵심은 항상 둘이 서로 같은 것이 경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순간은 맨날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중심까지의 거리가 더 멀다면, 반지름이 더 짧다면 당연히 무슨 얘기냐면 교점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만약에 더 가깝다면, 즉 반지름이 더 길다면 나는 분명히 파고들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겠죠. 요때가 이제 한 점에서 만나는 접하는 순간이 접선. 요때가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는 자주 나오고, 그래서 요 원과 직선의 관계, 그 다음에 원과 원의 관계, 두 가지가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데, 원과 원의 관계는 우리가 직선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를 이용했다면 원과 원의 관계는 원의 중심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를 이용하죠. 거리. 너를 D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언제였냐면 절대값 R1 빼기 R2 보다 D가 크고 절대값 R1 더하기 R2 보다 D가 더 작을 때, 요 사이에 있을 때가 교점이 두 개였죠. 둘 중에 한쪽이라도 등호가 성립하면 요때가 접선이었고 한 개. 이때 이제 두 원이 접하는 거죠. 근데 요쪽이 외접이었고 요쪽이 내접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D가 너보다 작거나 혹은 둘의 합보다 크다면 이때는 만나질 않았죠. 요게 이제 좀 독특한데 큰 원 안에 작은 원이 쏙 들어갈 수가 있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보시다시피 이만큼 중심 간의 거리가 두 반지름의 차이보다는, 반지름은 이만큼, 이만큼이니까 그 차이보다는 분명히 차이가 나죠. 그죠? 더 작죠. 그래서 이렇게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접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원과 원이 만났을 때 혹은 원과 원이 서로 접할 때 혹은 원과 원이 서로 떨어져 있을 때에다가 직선을 같이 관찰하는 상황을 한번 좀 봅시다. 그래서 아까 공통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죠. 공통연의 방정식. 공통연. 자, 공통연은 어떤 게 공통연이었냐면 원이 있고 원이 있는데 둘이 서로 만나는 바로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이 공통연이었어요. 얘가 공통연. 너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한다고? 너에서 너를 빼서 구한다고. 두 원을 서로 빼면 무조건 공통연의 방정식이 나와요. 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난 어느 요소를 구할 수가 있냐면 이만큼을 R1이라고 하고 이만큼을 R2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만큼을 중심 간의 거리 D라고 할게요. 자, 그럼 너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항상 이만큼의 선분 길이가 서로 수직이죠. 그죠? 수직이고 이렇게 수직이고 수직 이등분이 되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에서 뭘 자주 물어보냐면 공통연의 길이 같은 것들을 자주 물어봐. 공통연의 길이를 물어봤을 때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내가 이 공통연의 방정식을 만약에 안다면 그 공통연의 방정식이랑 너부터 너까지의 거리를 D1이라고 했을 때 요 D1을 이용을 해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피타 써가지고 너의 2배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 게 첫 번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너의 중심과 반지름만 안다고 쳤을 때 반지름 그 다음에 이만큼 요 중심 간의 거리 D 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공통연의 길이를 구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볼게. R1이 예를 들어 3이고 R2가 예를 들어 4야. D 너는 너를 뭐라고 할게요. 그리고 너가 거리가 4짜리래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죠. 그럼 우리가 3, 4, 5니까 3, 4, 5 너무 적은데? 3, 4, 5 좀 그런데? 6이라고 할까? 6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3, 4, 5는 너무 직각이니까. 물론 직각도 나오긴 하지만. 자, 이렇게 돼 있다고 할게요. 만약에 3, 5, 6 이런 식으로 나왔어. 내가 중심 간의 거리가 6짜리로 결정이 났어. 그랬을 때 공통연의 길이를 구한다는 거는 사실은 이만큼의 선분의 길이를 편의상 D1이라고 놓고 이만큼의 선분의 길이를 H라고 놨을 때 우리가 이거를 풀어내는 방법이 있었어요. 이것도 여전히 언제 하던 거냐면 중딩 때 하던 거예요. 왜냐면 이거 삼각형 이렇게 있고 너네 이거 구할 줄 몰라? 너가 3, 5, 6인데 요거 수열발의 길이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잖아. 그죠? 당연히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여기 H라고 놓고 이만큼 X라고 놓고 이만큼 6 빼기 X라고 놓으면 어떻게 풀었어 이거? 너의 제곱 빼기 너의 제곱이 너의 제곱 빼기 너의 제곱이랑 같다. 식 썼죠. 그죠? 그럼 X에 관한 1차식 나와요. 이렇게 3 빼기 X제곱이랑 너가 이렇게 요거 식 써버리면 X제곱 X제곱 있기 때문에 없어져요. 그러면 식을 이항을 시켜서 정리를 해보면 X에 관한 1차식이 남고 X값이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X값이 나오면 당연히 피타 쓰면 H값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내는 방식이 있었어. 혹은 내가 수원 선행을 했다면 3, 5, 6 이거 세 개를 가지고 뭘 이용할 수 있어? 너의 넓이도 구할 수 있어. 세변의 길이를 알면 헤론의 공식이라고 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럼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하면 어떻게 하면 돼? 헤론의 공식으로 구한 넓이랑 6 곱하기 H 곱하기 2분의 1이랑 같겠죠. 즉 헤론 같은 걸 쓰면 사실은 얘보다 더 편하게 구할 수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요게 일단 두 번째 방법이 되겠다. 됐죠? 그래서 공통연의 방정식 많이 나오니까 알고 계시고, 공통연과 관련된 문제가 어디 있냐면 여기 5번이랑 6번 뭐 이런 게 이제 공통연과 관련된 문제들인데 5번이 아까 원과 직선에 관련된 문제. 자, 5번 한번 봅시다. 5번, 6번 풀어볼게요. 보세요. 이번에는 m이 0이 아닌 실수일 때 2차 방정식 이렇게 생겼고 너라는 녀석이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그래? 이게 무슨 소릴까? 이거를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너를 직접 다 전개를 해서 그럼 너는 원의 방정식의 형태이구나 를 눈치를 채고 너를 식을 정리하는 것은 너무나 불편해요. 얘는 사실은 어떤 형태인 거냐면 이와 같은 원이랑 이와 같은 직선인 거죠. 직선. 이 원과 직선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낸 새로운 도형이에요. 잘 생각해봐. 이 새로운 도형은 무슨 도형이 될까? m은 0이 아니래. 이 새로운 도형 분명히 다시 원이 나왔어요. 맞죠? 어떤 직선에다가 원을 n배, 실수배를 해서 더했어. 그 결과물이 일단은 원이 나왔다는 거야. 근데 이 원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이 원은 분명히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어디를 지나야 될까요? 반드시 너와 너의 두 직선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나온 거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식을 이와 같이 쓰겠다는 거는 얘는 대표적인, 예를 들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같은 걸 세울 때도 그랬고, 혹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같은 걸 세울 때도 우리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풀어냈단 말이지. 얘도 마찬가지예요. 두 녀석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야. 그럼 내가 요 두 직선과 원의 교점이 어디 있냐면
얘는 반지름이 2짜리 원이잖아. 얘는 x 빼기 y 플러스 2니까 너는 어떻게 생겼니? 이항시키면 x 플러스 2죠? 이렇게 생겼죠? 그럼 잘 봐. 이 지금 나와 있는 이 식은 분명히 원의 방정식인데 어디를 지나야 되냐면 이 두 점을 지나야 돼. 그럼 이 두 점을 반드시 지나면서 넓이가 최소가 되는 원이라는 건 어떻게 생겼을까? 당연히 이 두 점을 지름으로 하겠죠? 이렇게 생겼겠지? 그럼 반지름이 누가 돼야 돼? 이만큼이 반지름이 되겠지. 근데 네가 얼마야? 너가 2루트니까 너는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이 루트 2짜리 원이 너라는 형태의 가장 넓이가 작은 형태이구나. 즉 여기서는 이 수식을 보고 여러분이 단순하게 너는 그냥 뭔가 원의 형태이구나 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 원은 분명히 이 원과 이 직선의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는 것을 눈치를 채주셔야 돼요. 이런 표현들이 되게 자주 등장을 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공통현인 거죠. 공통현의 길이의 절반인 거죠, 사실은. 자, 그 다음에 6번 같은 것도 이제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6번 문제가 한 중간 이상 난이도, 보통 뭐 블랙라벨, 일품 뭐 이런 데 거의 빠짐없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이고, 얘는 그러다 보니까 내신에서도 종종 출제되는 문제인데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생겼냐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 모양의 색종이를 어쩌고 중심이 원점에 오도록 올려놨는데 접어가지고 너랑 접했대. 근데 이 점 R이 원의 지름 자체를 1대2로 내분을 한대요. 그럼 여기가 선분의 길이가 얼마라는 거야? 지금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원래 원이 있었어. 근데 너를 접었거든? 접어서 어디에 접했냐면 지름을 1대2로 내분하는 거예요. 여기가 2가 되는, 즉 마이너스 1을 가서 접한 거죠. 자, 여기 가서 접한 거야. 이렇게. 그러면 모양이 이제 뭐 이렇게 나왔나 봐. 이렇게 뭐 이렇게 접했어요. 그죠?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정말로 내가 이거를 접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얘는 어떤 문제인 거냐면 동일한 원이 두 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동일한 원이 두 개 있고 이 녀석이 누가 되냐면 공통현이 되는 거예요. 공통현. 공통현이 되고 여기에서 접했다는 얘기는 이 원의 중심이 어디 있겠어? 한 요 정도 있겠지. 이렇게. 즉 너가 누구야? 마이너스 1,3이 되는 이런 녀석이었겠죠. 그죠? 어차피 너를 접는다는 거는 종이 접기와 관련된 것들은 다 선대칭이에요. 선대칭. 사실은 이 공통현에 대해서 너를 대칭을 시켰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원래 거의 반지름이 3짜리였으니까 너도 반지름이 3짜리라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상황이야. 마지막에 PQR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달래. 뭐야, 끝났네. 너 중심 나왔고 반지름의 길이가 3짜리죠? 그럼 뭐가 돼? x 더하기 1에 제곱 y 빼기 3의 제곱는 3의 제곱.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공통현 표현인데 너를 뭐 접었다 이런 부분에 여러분이 좀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얘는 사실은 두 원이 서로 만나는 상황이다. 넘어가서 그 다음에 원과 원의 관계에서 공통현의 방정식 설명했고, 여기 원 위에 점까지의 거리 7번, 이것도 시험이 되게 잘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7번은 사실은 원래 기본 형태가 있어. 기본적인 상황은 이거야. 봐봐. 내가 어떤 원이 있어. 예를 들어 원이 뭐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반지름이 5짜리 원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랬는데 이 원 밖에서 너가 얼마짜리로 할까? 12,0 12,0이 되는 이런 점에서 선분을 갖다가 그었대요. 13,0이라고 할게요. 13,0. 자, 여기서 이제 선분을 관찰을 했대. 어떤 걸 관찰을 했냐면 원 위까지의 이런 선분들의 길이를 관찰을 했대요. 너의 길이. 그래서 이쪽에서 맨날 이제 나오는 게 뭐 이런 거 물어봐. 길이가 자연수가 되는 어떤 점 P의 개수가 몇 개인가. 자, 요 유형은 이쪽에서 되게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는 유형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수원 쪽 넘어가시면 뭐
수열의 합 단원 같은 데서도 이따금씩 출제가 되는. 그래서 역시 여러분이 수학을 하는 내내 항상 기억해야 되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리고 약간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제 하고서 계속 오랫동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럼 원이라는 녀석의 특징이 뭐였냐면, 원이라는 거는 항상 너를 연결을 했을 때 이 선분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죠? 이 반원은 분명히 대칭이야. 그럼 이 대칭이 되는 반원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 점에서 너까지의 길이랑 항상 대칭을 시킨 또 다른 녀석이 있어요. 즉 P가 있으면 항상 P'이 있어, 그죠? 예를 들어 길이가 3짜리인 게 있다고 치면 길이가 3짜리인 게 항상 위아래로 2개씩 있다고. 근데 언제만 제외하고 요 선분의 길이가 최소가 될 때와 최대가 될 때 이렇게 딱 두 순간만 제외하고, 최소 최대는 언제냐면 요 연결한 이만큼이 최소고 이만큼이 최대겠죠. 여전히 이 선분의 길이 최대 최소는 누굴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사실은 너의 중심까지의 길이에다가 요 반지름만큼을 더하고 빼서 판단을 한다고. 즉 결론, 너의 길이라는 거는 범위가 어떻게 나오냐면, 길이를 D라고 한다면 너는 너에서 너를 뺀 8부터 너에다가 너를 더한 18까지 이만큼이 나와. 그럼 요 사이에 있는 점의 개수를 본다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봐주셔야 되냐면 8부터 18까지에 있는 자연수를 2배를 하셔야 돼요. 언제만 제외하고 8과 18을 제외하고.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연수가 되게끔 잡았잖아. 최대 최소가 자연수가 되게끔 잡았지, 그지? 그러니까 너를 2배를 하고 사실은 2개를 빼는 게 맞는데, 만약에 내가 계산해봤더니 뭐 18.3이야 이쪽이, 예를 들어. 그러면 8부터 18까지인데 최대가 되는 18.3은 뺄 일이 없지, 자연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양 끝값이 자연수인지 아닌지를 봐줘야 된다고. 반드시 그런 형태로 출제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럼 얼마가 나와요? 너부터 너까지 11개 에다가 2개를 곱하시고 양 끝에 2개, 최대 최소는 1개씩이니까 이렇게 2개를 다시 빼준다. 이게 가장 기본인데, 자 보세요. 그래서 7번은 좀 문제가 다른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원 너에 대해서 C1 위의 점 중에서 XY 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을 P, 다시 1, C2 위에 임의의 점을 Q라고 했는데 PQ의 길이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순서상 PQ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럼 봐봐. 일단은 C1과 C2의 관계부터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치 우리가 점과 점, 직선과 직선 이런 요소들이 주어지면 그들의 관계를 살피는 게 기본이라고 그랬지. 문제에서 안 물어봐도 일단은 시키기 전에 확인을 해줘야 돼. 야, 원과 원의 관계에 있어서 확인을 해야 되는 요소는 뭐야?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 혹은 차이와 두 점의 중심 간의 거리의 관계를 봐줘야 되겠죠. 너의 중심 간의 거리는 얼마냐면 11, 7 이만큼이고 각각의 반지름은 루트 10 그리고 3이지. 근데 루트 10이랑 3 더해봤자 11이 안 돼요. 그렇다는 거는 하나의 원이 다른 원과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서로 바깥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원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그려줍니다. 이게 문제풀이의 시작이란 말이야. 그림을 그리려면 위치 관계부터 파악을 해줘야지. 너네가 이차함수를 그리려면 x축과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판단을 하고 그렸을 거 아니야. 마찬가지야. 원도 위치 관계를 봐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와 같이 생긴 상태에서 우리가 요 C1 위에 XY 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들이 있나봐. 누구누구 있니? 얘는 반지름이 지금 정확히 루트 10짜리잖아. 그러면 자연수 2개 제곱해서 10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2개 뭐 있어? 뭐밖에 없어? 1, 3, 3일밖에 없지, 그지? XY 좌표 모두 자연수야. 정수 아니야. 자연수야. 그럼 1, 3 있고 3일 있지. 자, 이렇게 2점밖에 없어. P는 이렇게 2가지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럼 만약에 3,1이야. 그럼 너는 중심이 지금 11,7이거든? 너부터 너까지의 거리가 있다고, 기본적으로. 그럼 이만큼이 얼마가 나오냐면 이만큼이 8, 6이니까 10이네? 정확히 10 나오네, 그지? 그러면 너의 최대 최소가 있다고. 너의 길이는 너의 반지름을 뺀 7보다는 커나갔고 반지름을 더한 13보다는 작거나 같다고. 근데 이만큼은 7개잖아.
근데 두 개를 뺀다고. 이게 첫 번째야. 자, 두 번째. 이만큼은 얼마야? 너는 10이고 4니까 14. 가면 얼마야 이거? 2로 나누면 2, 5. 2루트 29인가? 해봐야지. 14, 5, 2. 제곱 루트 29 맞죠? 너가 10만큼 4만큼 간 거야? 제곱해서 그냥 어쨌거나 선분의 길이를 구한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너는 2루트 29 빼기 3부터 2루트 29 더하기 3까지지. 이 안에 있는 자연수는 몇 개일까? 이거를 또 멍청이 같이 막 다 세지 마. 막 2루트 29가 도대체 한 얼마쯤일까? 무슨 뭐 29니까 너는 한 5점 얼마니까 두 배를 해갖고 막 이렇게 세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세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넌 모르겠지만 무리수야. 너도 무리수고. 근데 무리수부터 무리수인데 이 길이가 6짜리야. 그러면 무리수부터 무리수고 길이가 6짜리라는 거는 점이 몇 개일까? 당연히 그 사이에 있는 자연수점 무조건 6개예요. 양끝이 들어갈 때만 7개야. 봐봐. 이런 것도 애들이 해보라고 하면 계산을 해서 하는 소리야. 2루트 29 빼기 3이랑 2루트 29 더하기 3이랑 계산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고. 이 선분의 길이가 어차피 자연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의 점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이렇게 있다고 치면 어딘가 무리수가 있고 어딘가 무리수가 있다면 요 선분의 길이가 6이면 무조건 그 사이에 들어가는 점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일 수밖에 없다고. 양끝이 안 들어가니까. 근데 만약에 양끝이 들어가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정확히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되는 순간이 양끝이 자연수일 때만 된다고. 얘만 양끝이 포함이 돼서 하나가 추가가 되고 일반적으로는 선분의 요 길이와 그 사이에 들어가는 자연수 점의 개수는 또 동일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6개니까 넌 6 곱하기 1. 답은 너 이렇게. 됐지?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 실제로 너랑 개수가 같죠? 그죠? 24개가 나오겠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원에 대해서 요 공통접선을 좀 설명을 해줄게요. 공통접선, 두 원에 대한 공통접선 시험에 되게 잘 나오고 얘는 주로 닮음을 이용해서 어떤 비례 관계 같은 걸 이용해서 풀어내는데 공통접선 상황이 두 가지 있다는 것 정도만 일단은 기억을 합시다. 첫 번째, 자, 원이 있고 원이 있는데 이렇게 바깥쪽 접선이 있는 경우 이렇게 바깥쪽 접선이 있는 경우 이쪽에서 물어보는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야. 하나는 첫 번째, 이 공통접선이 만나는 이 교점이 한 어디쯤 있니?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경우 있어요. 해볼까? 자, 요 교점, 요렇게 생긴 교점도 있고 그 다음에 요 안쪽으로 공통접선도 있죠. 너랑 해서 여기도 있어요. 공통접선 교점. 무조건 의 교점을 구할 때는 우리는 뭘 이용하냐면 내외분점을 이용해요. 자, 다시 한번 봐봐. 나는 지금 두 원이 있고 공통 접선들이 여러 개가 있어. 안쪽으로도 있고 바깥쪽으로도 있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안쪽의 공통 접선의 교점 혹은 바깥쪽의 공통 접선의 교점 이런 거밖에 안 물어봐. 이딴 건 잘 안 물어본다고. 이런 것들은 잘 안 물어본다고. 이런 건 거의 물어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 안쪽에 있는 요 교점 아니면 요 바깥쪽에 있는 요 교점을 물어보는데 걔네를 구할 때 있어서 여러분이 일반적인 접선의 방정식을 풀어내는 방식과는 좀 달리 푼다고. 어떻게 풀어내냐면 내외분점을 이용을 한다는 거야. 원래 우리가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한다는 건 뭐겠어? 직선 두 개 구한 다음에 서로 연립해가지고 구하겠지. 그지? 어차피 난 접선의 방정식 구할 줄 알아. 어떤 직선에다가 너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너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하면 직선이 나오겠지. 그지? 얘도 이쪽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식으로 풀어서는 이 문제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노력이 많이 들어요. 얘는 반드시 어떻게 풀어내냐면 잘 봐. 너의 중심이 x1, y1, 너의 중심이 x2, y2라고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저 바깥에 있는 저 교점은 잘 보시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서로 닮았죠. 그죠? 근데 몇 대 몇의 닮은 비를 갖고 있어? R1 대 R2만큼의 닮은 비를 갖고 있어. 그지? 잘 봐. R1 대 R2만큼의 비를 갖고 있으니까 이 빗변에 해당하는 것도 R1 대 R2야. 맞아? 너부터 너까지가 R1, 너부터 너까지가 R2니까 이 점의 좌표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너는 각각의 중심을 C1, C2를 R1 대 R2로 외분하는 점이죠. 그냥 이렇게 바로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는 뭐겠어? 얘는 눈치껏 뭐겠니? 얘는 당연히 내분이겠죠. 왜 그렇게 했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잘 봐. 이번에는 이쪽이 R1이야. 이쪽이 R2야. 그지? 그럼 여전히 봐. 요 삼각형 대 요 삼각형. 어때? 두 삼각형의 닮은 비가 R1 대 R2죠. 그러니까 R1 대 R2지. 그러니까 R1 대 R2로 내분하는 점이지. 안쪽이니까 내분이고 바깥쪽이니까 외분이야.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이거는 모르면 시간 낭비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한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내외분점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교점을 구할 때는 이와 같고 공통접선의 길이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선 길이. 얘도 역시 닮음을 활용하시면 돼요. 닮음 이용. 무슨 말이냐? 자, 여기가 R1, 여기가 R2. 그리고 요 공통접선의 길이를 물어본다고 치면 얘는 사실은 이렇게 쇠발 내려서 요 직각삼각형에서 보면 여기가 R1 아니지 R2 빼기 R1이죠. 이만큼 나오고 요 삼각형은 사실은 이런 삼각형들이랑 다 닮았죠. 그죠? 여기서 이제 비례 관계 찾아셔가지고 어차피 아니 뭐 그냥 중심끼리의 거리가 나오면 사실은 피타 쓰면 되죠. 그죠? 아마 중심거리의 거리가 나올 거고 이렇게 피타 쓰는 경우가 나와요. 이쪽도 마찬가지. 얘는 이제 어떻게 그렸냐면 이렇게 연장을 했죠. 그래서 이만큼이 R1 그래서 R1 더하기 R2가 되죠. 이만큼이 직각삼각형. 그래서 요만큼이 D 그리고 구하고 싶은 요 선분의 길이는 이번에는 여긴 요쪽 이만큼. 얘는 누구랑 똑같냐면 얘랑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피타를 이용해서 피타를 이용. 자 봅시다. 8번까지만 볼게요. 8번이랑 그 다음에 10번까지만 합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너랑 동시에 접하는 접선을 긋고 접점을 ABCD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생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래. 근데 내가 이런 상황은 기본적으로 닮음의 상황이라고 했잖아. 그지? 요거 혹시 지난 시간에 직선의 방정식 할 때 이렇게 직선 있어가지고 뭐 해갖고 뭐 이렇게 뭐 있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거 넓이 구하는 요거 넓이 이제 어떤 식으로 구했는지 이거 기억나요? 닮음 가지고 구했었죠. 이것도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건데 잘 기억 안 나려나? 그거랑 그림이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어요. 보세요. 자, 원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좀 큰 원 있고 너가 이렇게 중심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접선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자, 너가 마3, 0, 그 다음에 너가 9, 5. 그럼 일단 이거 보자마자 너부터 너까지 선분 길이는 13이구나. 왜? 12 가고 5 갔으니까. 그 다음에 각각의 반지름 있죠? 2랑 7이죠? 너가 2, 슉, 너가 7.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사실은 요 삼각형의 넓이를, 요 녀석의 넓이를 구해달래. 근데 잘 생각을 해봤더니 어차피 이 사다리꼴이라는 건 누구랑 닮았냐면 짠! 여기! 요 부분의 삼각형의 넓이를 전체에서 뺀 거랑 똑같죠. 물론 여러분이 사다리꼴 직접 구하셔도 상관없는데 닮음이 나오기 때문에 훨씬 이게 편해요. 봐봐. 요 삼각형과 요 큰 삼각형의 넓이 비는 몇 대 몇이 되겠어? 너가
2고 너가 7이니까 넓이 b는 4대 49가 돼야 돼요. 맞아요? 즉 너의 넓이 b는 이쪽이 4라고 한다면 이쪽은 49에서 뺀 45가 돼야 되지. 즉 나는 실제 이 문제는 뭐가 되냐면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고 그거에다가 4분의 45를 곱해달라 라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합시다.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 유선분의 길이를 구할까요? 여기 이만큼. 자, 수의 발을 내려봤더니 너가 이만큼이 2고 너가 7이니까 여기 5가 나와. 근데 얘가 아까 13이었잖아. 그럼 넌 12네. 그럼 얘는 12대 5지. 그럼 너도 12대 5가 되겠지. 너가 12대 5인데 여기가 2니까 너는 실제로는 뭐가 되냐면 5분의 24가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넓이 끝났죠. 너 얼마야? 너 2분의 1, 즉 5분의 24 곱하기 너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어낸다는 거고, 이쪽에서 이제 수의 발 내려가지고 피타, 그 다음에 닮음 썼죠. 그죠? 자, 마지막 10번. 10번 이쪽에서 나오는 독특한 유형 중에 하나이고, 얘도 역시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원의 방정식이 사실은 할 게 조금 많은 단원인데,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는 이제 자취에 대한 얘기인데, 자취. 얘가 어떤 자취를 나타내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K가 실수일 때 두 직선 너와 너의 교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대. 이것도 내신에 개 많이 나온 유형 중에 하나이고, K, X 빼기 는 0, 얘랑 KY 더하기, 아니지, 빼기 X 플러스 2는 0. 자, 그럼 봐봐. 둘의 교점의 방정식이라고 하니까 정말로 너랑 너를 서로 연립하는 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이 문제를 처음 본 사람들의 판단이고, 우리는 분명히 뭘 봐달라고 그랬냐면 여러 개의 직선, 여러 개의 원, 특히나 그 중에서도 직선들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직선의 관계부터 봐달라고 그랬어. 그 직선이 서로 수직인지 혹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지, 뭐 x축 대칭인지 y축 대칭인지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그 중에서도 잘 보니까 이항을 하면 너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k, 너를 이항하면 기울기가 k분의 1, 즉 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k고 너의 기울기는 k분의 1이란 말이야. 즉 둘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아주 특이한 녀석이에요. 맞죠? 그럼 나는 두 직선에 대해서 그들의 교점은 분명히 항상 직각을 이루는구나. 즉 직각삼각형을 이루는구나 라는 얘기고, 우리는 그러한 직각들을 개만이 다 모아놓은 것들의 자취를 뭐라고 부르냐면 원이라고 부르죠. 원. 무슨 말이냐? 얘는 기본적으로 2,0이라는 정점을 지나고 너는 마이너스 2,0이라는 정점을 지나는 그런 직선들이야. 그지?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서 마이 2, 예를 들어 이렇게 직선이 하나가 지나가. 그러면 너는 이렇게 지나가야 수직이지. 이렇게 지나가. 이렇게 지나가면 수직이겠지. 그러면 이런 교점들, 이 교점들이 전부 다 너의 자취라는 거예요. 즉 이런 수직이 되는 점들을 개만이 모으면 우리는 어떤 도형이 나왔냐면 이 녀석을 지름으로 하는 그러한 원이 나왔어요. 즉 누가 나오냐면 x제곱 y제곱는 4라는 이렇게 생긴 원이 나와요. 왜냐면 정가운데 원점이 있으니까. 맞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 단 누구는 제외하셔야 돼요. 하나를 제외해야 돼. 누굴 제외해야 되냐면 아까 여기서 K가 0이 아니라 그랬거든? 여기서 너의 기울기는 지금 0이 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리고 얘도 어디 갔어? 얘도 기울기가 K분의 1이지. 근데 K가 0이 될 수가 없어. 만약에 K가 0이면 얘는 마이너스 2,0 바로 요 점이거든? 근데 K가 0이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요 점이 제외가 돼야 돼요. 바로 요 점. 정확히 요 점만 텅 비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둘의 교점은 절대로 여기선 교점이 될 수가 없다니까. 왜? K가 0이 될 수가 없었거든. K가 아까 0이 안 된다고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애초에 너라는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K짜리 직선인데 K가 0이 되면 요 직선이죠. 요 직선. 그죠? 얘는 K가 0이 되면 사실은 이렇게 생긴 직선이죠. 그죠?
k가 0이 되면 봐봐. k가 0이 되면 이 직선이 어떻게 나오냐면 x는 마이너스 2라는 직선이 나와요. 그게 바로 얘라고 얘. 요거. 근데 얘는 안 된다고. 왜냐면 k는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2,0은 제외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내신에서 아주 엄밀하게 사실은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요거 되게 유명한 문제거든. 근데 이거 처음 문제 보면 거의 풀어내는 애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역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유형 중에 하나가 되겠다. 됐죠? 그래서 포인트는 둘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직각 원의 자취. 원인데 한 점 제외된다. 이 정도. 한 점은 반드시 제외하셔야 된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